자, 이번에는 NDC에서 발표된 기술 면접에서 신입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조금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성은 왜 준비를 많이 해도 계속 떨어지는가? 또는 신입 경력 프로그래머한테 어떤 평가 기준이 들어가는가? AI 시대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면접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영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해보면서 그리고 제 생각도 조금 같이 가미를 시켜서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어떠한 그런 뭐 소스 코드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써봤다와 이해한다를 다르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술들을 가져다 썼을 때가 있고 그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 가면서 구현을 해 나갔을 때가 있는 그런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는 정말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AI가 이런 가져다 쓰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대체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는 너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너 직접 한번 구현해 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본인이 제자리에서 뚝딱뚝딱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AI든 뭐 구글링이든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도 스스로 구현을 해 나가면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왜 과연 준비를 많이 해도 떨어지는가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화려한 포트폴리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엔진, 플랫폼, 프레임워크 경험이 다양하게 있고 생소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사용 경험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탈락자 대부분이 양과 범위로 승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관 그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시기는 문제는 양이 아니다라는 거죠. 양을 늘리고 경험을 쌓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면접관 본인도 신입사원에게 이것도 만들어 보라고 계속 시킨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는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봤다랑 실제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있다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마 AI 시대가 도입하면서 이게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이런 거 만들어 봤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뭐 충분한 학습 자료나 뭐 소스 코드나 AI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거를 만들어 본 거 자체가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만들 수 없는 시대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만들어 본 거랑 그걸 이해하고 있다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뜯어서 여쭤보기 시작하면 자, 어색한 침묵이 생긴다고 합니다. 복사해 왔거나 AI로 가져온 코드는 특히 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자, 이 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라는 질문,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가? 또는 이 방식의 장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배열을 쓰지 않고 리스트를 썼을 때 단점, 뭐 이런 장단점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것 세 가지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답을 못하는 경우가 50%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충분하면 자료구조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 기본기가 탄탄하면 어떤 기술 스택이 와도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할 수 있고 반대로 기본기가 부족하면 매번 새롭게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엉성하게 쌓인 지식은 라이브 서비스 신규 개발에서 실제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번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그런 관점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만들고 디버깅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요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영상에서 얘기를 해왔지만 되게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입 프로그래머와 경력 프로그래머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미 공부한 엔진 언어의 특성부터 깊게 파고들고 그 포트폴리오 공부를 준비했는지 이유를 묻고 가상함수는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기본 질문부터 계속 심화를 시킨다고 봅니다. 경력 프로그래머는 라이브 실무에 쓰인 코드를 더 깊게 검증을 합니다.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설계도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흡수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단점을 어떻게 상쇄할지까지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력 같은 경우는 뭔가 작업을 하나 하고 나면 그거를 해결했을 때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썼을 때에 대한 또 그런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하면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차가 높다고 실력이 높은 건 아니다. 경험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가 경력의 가치다. 라는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자, 엔진과 프레임워크가 발전하면서 개발은 엄청나게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은 원리에는 점점 우리가 무관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표면적인 거에 추측만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고 실제로 이제 저도 다양한 분들을 이제 멘토링을 진행을 해봤지만 디버깅을 하지 않는 그 학생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AI를 사용하면 뭐 그 부분도 잘 이 친구가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디버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고 그리고 이 도구를 잘 쓰는 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려 그 뒤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에 둔감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뭐 최근에 뭐 클로드 코드나 챗GPT나 이런 이제 코덱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지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하지 결국은 트랜스포머 모델의 기반이 왜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과 집중 그리고 그 친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둔감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 추상화가 된 엔진 뒤에서 반복적으로 해당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자료구조, CS지식, 개발 언어, 기본기에 투자하셔라. 좋은 프로그래머는 코드보다 자료구조와 그 관계를 걱정한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계속 하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실전 사례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흔히 힙은 한번 켜지면 반환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유니티는 실제 힙 메모리를 할당한 후 메모리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왜 반환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이해한 것이다. 유니티의 이제 가비지 컬렉터 사례를 예시로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언리얼도 예시로 들었을 때 U 프로퍼티가 불지하는 U 오브젝트는 가비지 컬렉터 대상이 아니다. 이때 리스크를 설명할 수 있는가? 소프트 오브젝트 포인터를 두고도 왜 하드 레퍼런스로 통일하지 않는지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을 쓸 줄 아는 것과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아는 것이 다르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시로 좀 깊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 주는 대표적인 질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시대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신입을 뽑는 데 있어서 그 경쟁자가 AI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LLM은 구조적으로 경험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직 초창기여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비용이 싸지만 컨텍스트가 2배 늘면 실제 메모리 요구량은 4배로 증가를 합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 연산의 그 어텐션 연산 기반의 자체가 5의 n제곱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중간에 넣은 내용을 LLM이 사실상 무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역전파 연산을 할 때 당연스럽게 적분 과정에서 적분 계수나 이런 부분의 그런 데이터가 사라지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LLM들이 우리가 이렇게 무시되고 할루시네이션 이런 현상들이 계속 쌓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어텐션 기반의 연산 자체가 데이터를 희석하고 환각시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의 LLM 모델들이 트랜스포머 어텐션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쟁자가 AI가 아니라 아직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 도구를 제대로 쓰는 법. 자, 뭉뚱그린 지시, 구체적인 지시로 넘어가서 사용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역시나 사용하시면서도 제일 중요점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만들어 봤다라는 착각에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내가 그 해당 기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기가 없으면 그 결과물이 맞는지조차 검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 답변 전략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순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장단점까지 덧붙인다. 기술 면접뿐 아니라 대부분의 면접에서 통과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코드 리뷰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혼자 만들면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남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질문을 받는 경험이 큰 성장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처음이 어려울 뿐 해보면 별거 아니다. 면접의 목적은 결국 함께 일할 동료를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력뿐 아니라 매번 중요하게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문제를 대하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넥슨에서 면접관을 하고 계신 이 개발자분의 말씀으로는 써봤다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봤다라는 거를 기대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했는가? 왜 여기까지 써야 하는가? 이걸 쓰면은 어디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는가? 이 선택을 왜 했는가? 다른 데에는 무엇이 있는가까지, 특히 자료 구조나 핵심 기능일수록 AI라는 도구에 휘둘리지 말고 직접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직접 만들어 보면은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절대 소스 코드를 대신 쳐주세요 이런 구조로 쓰시는 게 아니라 어, 검증 도구,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부족한 거, 또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코드 리뷰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은 면접에서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음, 영상이었고, 그 내용을 조금 잘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또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뭐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이긴 하지만 또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들 나눠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